체코 프라하 외곽의 작은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 소리와 함께 하루를 보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로슬라프였죠.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25이었어요. 공장에서 나와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과일을 파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죠. 매일 퇴근길에 그녀의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안나가 웃으며 가장 달콤한 걸로 골라준다고 하더군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안나가 비를 맞으며 과일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날 처음으로 함께 커피를 마셨죠.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안나는 제가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저는 그녀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안나에게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했어요. 너무 성급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확신이 서더군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두 사람의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안나와 함께라면 궁전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안나의 미소가 저를 맞아주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모든 게 충분했어요. 주말이면 손을 잡고 프라하 시내를 걸어다니며 미래를 그려보곤 했죠.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자 아이들도 낳자. 그런 꿈들이 정말 현실이 될 것만 같았어요. 결혼 초기 몇 년간은 정말 달콤했어요. 매일 안나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안나는 제가 공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등을 주물러주며 위로해 주었고, 저는 안나가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지쳤을 때 발 마사지를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안나가 저녁을 차릴 때 예전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 후 집에 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안나와 대화하기보다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예전처럼 뽀뽀하며 인사하지 않았고, 퇴근해서 집에 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대신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밥상에는 여전히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 음식에서 예전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없었어요. 주말에도 함께 나들이를 가는 대신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었어요. 안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고, 저는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집에 있을 때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뭔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고, 점점 침묵이 길어졌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결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남의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봉제 공장을 차리기로 한 거죠. 안나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뜻을 지지해 주었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작은 공장을 얻고 기계들을 들여놨죠.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했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희망찬 시간이었어요. 주문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안나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예전처럼 응원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고 약속했던 주문들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버거워졌고 은행 이자는 계속 불어났죠.
밤낮 없이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1년 만에 공장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것도 부도로 말이에요. 모든 걸 잃었어요. 공장도 기계도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날아가 버렸죠. 빚만 잔뜩 남았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안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안나의 표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위로의 말 대신 나온 건 질책이었어요.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했냐고,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더군요. 물론 안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원했던 건 질책이 아니라 위로였거든요.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술로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너무 무겁고 괴로워서 술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나는 그런 제 모습을 더욱 못마땅해 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어요. 예전에는 온순했던 성격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면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죠. 안나와 말다툼을 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격해졌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안나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술만 마신다고.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정말 머리가 돌았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안나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죠. 안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부었죠. 저는 안나가 이해심 없다고 욕했고 안나는 저를 무능하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안나의 팔을 세게 잡았고 안나는 제 뺨을 때렸어요. 그 순간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후회됐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죠. 안나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서 밤새 후회만 했어요. 다음 날 사과하려 했지만 안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술만 마시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죠.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자괴감에 빠져갔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서로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죠.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부의 문제는 더 이상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동네 술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저는 단골이 되었죠. 술집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 처지를 하소연하곤 했어요.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사업 실패로 힘든데 위로는커녕 비난만 한다고 말이에요. 술집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척했지만 사실은 뒷담화 거리로 삼았던 것 같아요. 작은 동네라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야로슬라프 집안이 요즘 어떻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안나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어느 날은 이웃집 아줌마가 안나에게 남편 술 좀 끊게 하라고 충고했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린다면서 말이에요. 안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창피해했어요. 남들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안다는 게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만나면 인사는 하지만 뭔가 어색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술에 취해 큰소리치는 모습을 봤거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가족 문제를 밖에서 떠드는 남자라는 인식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정작 웃긴 건 제가 술집에서 남의 집 험담은 재미있게 들으면서 정작 제 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집 부부싸움 얘기는 흥미롭게 들으면서 우리 부부 문제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거든요. 안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시장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창피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하지만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더욱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죠. 집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괜찮은 부부 연기를 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하게 싸웠거든요. 제가 술에 취해 안나를 밀쳤고 안나는 화병으로 제 머리를 내려쳤어요. 서로 상처를 입었죠. 저는 이마에 상처가 났고 안나는 팔에 멍이 들었어요. 다음날 안나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맞고소했고요. 서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때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법정에서 적이 되어 마주 앉게 된 거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변호사를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후퇴할 수도 없었거든요. 첫 번째 재판날 법정에서 안나를 마주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고발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얼마나 자주 싸웠는지 모든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어요. 참 초라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해부되고 있다니. 검사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고 판사는 부부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안타까워했어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손을 댄 것도 사실이었고 술 문제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바라본 안나는 정말 초췌해 보였어요. 예전에 그 밝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상처받은 여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판사가 우리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언제 결혼했는지, 초기에는 어땠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증언해야 했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의 좋았던 시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안나를 처음 만났던 시장 이야기. 석 달 만에 결혼하게 된 이야기, 신혼 시절 작은 원룸에서 행복했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안나도 증언할 때 초기 결혼 생활에 대해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위로해 주었는지, 주말마다 손잡고 산책했던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순간만큼은 법정 분위기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판사도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 부부는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실패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어보려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잠깐의 추억 여행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더욱 씁쓸했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는 생각만 들 뿐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너무 많은 상처가 쌓였고 너무 깊은 골이 패인 상태였어요. 안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을 잊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안나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은 한 번 식으면 다시 뜨거워지기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결혼사진을 꺼내봤어요. 그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과 비교하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참 서글펐어요. 마지막 재판날이 왔어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안나가 먼저 일어나서 말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직도 안나를 사랑한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술도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표정이었죠.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판사는 우리에게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었어요. 정말 이혼할 건지, 아니면 상담을 받아서라도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볼 건지 생각해 보라고 했죠. 하지만 안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술을 완전히 끊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어요. 안나에게 꽃도 사다 주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려고 했죠. 하지만 안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너무 늦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한 달 후 우리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산 분할도 간단했어요. 별로 나눌 것도 없었으니까요. 빚이 더 많았죠. 안나는 시장의 작은 점포만 가져갔고 저는 빚을 떠안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정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 너무 허무했어요. 안나도 울고 있었어요. 미워하면서도 슬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안나에게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안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잘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고,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하지 못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결혼 생활에는 이해와 인내 소통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부족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쉽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